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7쪽에서 159쪽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언뜻 생각하기엔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세계 시민이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 영어 못하는데 그냥 한국 시민인 듯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왠지 세계 시민이면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사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떠올려 볼게요. 죽은 새의 몸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마음이 어떤가요? 그리고 시리아 난민 소년의 죽음 사진입니다. 난민 소년이 죽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사진인데요. 이걸 봤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또 불타버린 지구의 허파 아마존을 봤을 때 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흙탕물을 마시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았을 때 누군가에게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계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에 단 한 마리만 남았었던 북부 흰 코뿔소 2018년도에 멸종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 상황이죠.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세계 시민이 맞나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을까? 플라스틱 분리수거 잘해야지. 지구촌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네. 세랑 코뿔소 불쌍하다. 인간이 미안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고생이 많으시네. 난민들이랑 물 부족 국가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세계 시민이 맞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알아보고요. 세계 시민과 지구촌에 주어진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알아볼까요? 이대로라면 지구촌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계속되는 지구온난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죠. 선생님이 여기서 6도가 더 높아진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 생태계가 95% 이상 멸망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지금 추이를 보면요. 1860년대부터 어때요? 2004년도까지 기온이 이미 2도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계속되는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원도 고갈되고 있습니다. 석유를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했을 때요. 전 세계 매장량이 1조 7천억 배럴이라면 이것을 약 49년간만 쓸 수 있대요. 그러면 49년 뒤에는 우리가 석유를 못 씁니다. 이렇게 고갈되는 자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멸종되는 동식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즉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또 계속되는 지구촌 분쟁과 난민, 우리 앞서 많이 배웠죠. 이렇게 분쟁 지역들, 난민 발생 지역들을 봤을 때 이렇게 숫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구촌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한 20년, 30년. 이분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앞서 봤는데요. 말랄라입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 생각나시죠? 저는 파키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우리에게는 2030년까지 끝내야 할 아주 긴급한 임무가 있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구촌을 우리가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겠죠. 아마 이 임무는 2030년까지 끝내야 될 긴급한 임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이렇게 많네요. 먼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 첫 번째, 빈곤 퇴치입니다. 두 번째, 기아 종식. 세 번째, 건강과 웰빙. 네 번째, 양질의 교육. 다섯 번째, 성평등. 여섯 번째, 깨끗한 물과 위생. 일곱 번째,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여덟 번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아홉 번째, 산업혁신 사회기반시설. 열 번째, 불평등 감소. 11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번째,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13번째, 기후변화와 대응. 14번째, 해양 생태계 보존. 15번째, 육상 생태계 보존. 16번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번째, 지구촌 협력. 이게 바로 이 17가지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그러면 소윤이는 어떤 목표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한 것인지 한번 소윤이의 일상을 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필요한 만큼만 물을 사용해야지 라고 했죠.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예를 들어서 깨끗한 물과 위생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우리가 소비를 좀 줄여서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해당되겠죠. 또 편견과 차별 그만, 서로 다른 문화 함께 존중해요는 무엇일까요? 몇 번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10번이죠. 불평등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윤이가 장바구니에 담아갈게요 라고 했어요. 마트에 가서 과일을 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12번 생산과 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비닐 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나름 어때요? 어떤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잘 안 입는 이 옷은 재활용할 수 있는 곳에 기증하면 좋겠는데 어떤 것에 해당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도 해당되고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에도 해당돼요. 그렇죠. 그 밖에 다른 목표들을 실천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한두 개의 목표를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목표들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정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더라도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세계 시민과 지구촌에 주어진 과제를 알아볼게요. 세계 시민이란 누구를 부르는 말일까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여러 나라에서 살아본 사람? 그냥 전 세계 사람 전부 다? 자, 세계 시민이란요. 지구촌 문제가 우리의 문제임을 알고 이를 해결하고자 협력하는 자세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문제가 남의 나라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협력해서 나도 사소한 거 하나라도 실천해야지 함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계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실천하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이미 세계 시민인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테스트인데요. 자, 당신은 어떤 유형의 세계 시민인가요? 자, 테스트하러 선생님이랑 한번 살짝 떠나면 좋은데 지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그 e학습터 메인 화면에 클릭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는지 뭐 내가 G, C, E, D 중에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요. 나중에 그 과제할 때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는지 거기다 살짝 메모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태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환경 보호도 잘하고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져도 세계 시민 맞고요. 또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람도 세계 시민 맞고요. 이런 것들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세계 시민입니다. 자, 사회 노트를 선생님이 따로 업로드하지 않고요. 여기서 바로 정리할게요. 일단 제목을 쓰고요. 오늘 공부할 제목을 쓰고 교과서 몇 쪽인지 페이지 쓰시고요. 뒤에다가 이 제목을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코넬식 노트 할 때 왼쪽에 요거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번부터 교과서 163쪽을 보시고 아니면 여기 보셔도 돼요. 그죠? 17가지를 1번부터 17번까지 노트에 모두 정리해서 오시면 됩니다. 자, 과제 안내하겠습니다. 노트 필기해 오시고요. 질문 2개 만들어 오시고 세계 시민 유형 테스트에서 과제 노트 한 켠에다가 내가 어떤 유형인지 적어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원 정리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